CBDC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완전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찰도 할 수 있는. 네. 자, 이 북토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윤식 소장님 계속 말씀 중에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와 또 빅브라더 정치, 그죠? 이 독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 놓으셨죠. 네네. 책을 보다 보면 이 디지털 화폐가 독재 사회 또는 뭐 이렇게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경제를 보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영역인 것 같다 이런 걸 느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디지털 화폐가 독재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예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또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개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보호를 하지만 돈의 흐름 자체가 전체가 다 원한다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돈의 어떤 어떤 조정 자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했던 것은 이거는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기술,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합쳐져서 활용 점정으로 예, 이게 이제 꽂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지만 결국 그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전부 다 사실 관리 감독한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관리 감독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통제하기 위한 거죠. 네.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해서 말이지 이제 신용 점수거든요. 평가해서 좋으면 혜택을 주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든지 네. 뭐 여행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갖가지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뭐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도 뭐 나왔었는데 위챗에서 클릭을 하면 내 주위에 뭐 예를 들면은 부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법정 화폐까지 가게 되면 네. 화폐 그것만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화폐 통제권을 다 갖는 겁니다. 모든 것의 흐름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아날로그는 물론 지금도 정부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아날로그 화폐 시스템에서는 쉽게 해서 구멍이 많죠. 네, 그럼요. 현철을 보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나 이 디지털 쪽에서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정보와 합친다면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생체 정보까지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빅브라더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이걸 둔 것은 그래도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그 값어치가 굉장히 큰 거지만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그 가중치가 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힘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지하 경제 이런 것들이 양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세금 탈루나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화폐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그런 변화도 있을 것이고 좋게 보면 지하 경제 양성화 또 투명한 사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기존에 구축했던 공공 빅데이터랑 합쳐져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의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시를 놓아버리면 이 자체가 일부의 어떤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네. 혹은 권력자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그 파괴력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미리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또 법안 발의도 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바하마라든가 몇몇 작은 국가들이 CBDC를 도입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작은 나라들 제외해 놓고는 네. 이 G2 국가인데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CBDC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런 정치적인 혹은 이제 법 체계적인 그렇죠. 그런 관점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충분히 중국은 그걸 고려했을 거다. 그게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그렇죠. 그렇게 도입할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대혼란이라든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쉽게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한편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히든 카드이긴 하겠지만 한편에서 지금 말씀드린 또 이건 국민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문화 자체가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은행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경제 규모가 꽤 있다라고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CBDC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완전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사찰도 할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어쨌든 중국이 적극적으로 CBDC 발행하고 그것을 보급하는데 움직임 행보가 거세다 보니까 주요 강국들도 그냥 지켜만 볼 일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태세 전환이 일어난 것도 일어나는 사실이고. 거죠. 그렇죠. EU 같은 경우도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국경 간 거래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네네네. 중인데 엄청난 그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법 체계적으로 정비가 완료되면 시점을 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하겠죠. 물론 그런 나라들은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CBDC의 시대가 조만간 펼쳐지지 않을까.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시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한 1시간여 동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 우리의 태세 준비예요. 네네. 우리는 뭘 준비할까? 정말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결국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준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정해져 있다시피 한 그 미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지금 1세대 암호화폐 시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표현한 대로. 그러면 이제 이 암호화폐에 어쩌든 투자 상품으로는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발전이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규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미 중국이 시동을 걸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이런 대표적인 현재 1세대 암호화폐를 샀는데 이건 내 자녀에게도 물려줄 만한 재산이다. 이 개념은 조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와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물론 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 혹은 이대로 시나리오로 간다면 예,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현재의 어떤 그 가격은 유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건 대세의 추세고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으로 적용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 기회들에 대해서 개인이든 혹은 기업이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기업들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들도 그냥 일부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제 뭐 사기, 뭐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좋은 뭐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뭐 극단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저도 암호화폐는 사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왜냐면 그때 봤을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상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조금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변천을 우여곡절을 겪지만 투자 시에 안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금융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투자 상품 중 하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에는 안착을 했다. 이제 라고 이제 얘기하는 수준인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 뭐 향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흐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기업의 어떤 생존과 연관되는 영향을 미치는 아마 중요한 역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회 측면에서 오히려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빅브라더스 얘기를 했지만 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이 가진 어떤 그 파괴력,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은 좀 인지를 하고 네. 투자 상품의 관점을 좀 더 넘어서 네. 미래의 어떤 나의 어떤 자유와 인권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법정비들이 이제 계속 갈 거거든요. 규제를 네. 만들려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견제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국가를 위한 제안까지 네. 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책인사의 공통 질문들로 아우트로를 이제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아우트로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최윤식 이겁니다. 전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말씀 중에 1시간여 동안 대화 중에 느꼈던 저의 감정을 담아서 최윤식은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윤식은 이웃이다. 우리는 미래를 계속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의미로서 좀 제외되는 대상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심지어 네네.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생물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는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관심 있어 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주제, 미래에 관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미래를 그려주시는 옆집 이웃과 같은 친근하게 네. 이런 변화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웃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예. 좋은데. 좋습니까? 네네네.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결국 책을 통해서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이 메시지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 근데 공식 질문이라서 10글자 내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암호화폐는 대세다. 암호화폐는 대세다. 그렇군요.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뭐 제가 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암호화폐 자체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이다. 네. 기술적 측면에서 네. 혹은 글로벌 시대 변화에서 화폐의 쓰임새 혹은 화폐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대체 불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정해진 정답이죠. 그렇지만 단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1세대 암호화폐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규정하고 혹은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폭넓은 변화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마냥 긍정적인 그러니까 투자적 입장에서요. 마냥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있지 않다. 굉장히 굴곡이 크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있게 네. 저는 보시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도 그 정말 암호화폐가 대세임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세가 앞에 전개될 텐데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저도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개 질문인데요.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나에게 암호화폐란? 굉장히 중요한 네. 미래 연구 주제다. 굉장히 중요한 미래 연구 주제다. 네, 뭐 대충 열자. 그렇네요. 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암호화폐는 미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네네. 저도 100%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에게 미래란? 숙명이죠. 미래란 숙명이다. 네. 왜 그렇게 정의하셨습니까? 아마 평생 미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최윤식 소장님의 숙명, 네. 미래는 나의 숙명. 네. 그렇죠. 정말 미래를
가늠해 보시고 전망해 보시고 그 속에서 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 그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네, 네.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책인싸 네. 우리 시리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요. 자, 나에게 책인싸란? 편안함? 네. 책인싸는 편안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라는 주제 사실 좀 딱딱한 주제고 좀 네. 어려운 주제고 네.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이 또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제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또 혹은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네. 오늘 방송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는 이제 첫 번째 느낌이 편안함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네요. 그죠? 네. 저도 이웃이라고 느꼈는데 네네네. 편안한 이웃과 같은 그런 책인싸 이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